혼자 걷기엔 너무 멋지네요. 밤 11시 한강 고가도로 아래 남자 셋이 최지원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군복 벗으면 그냥 여자 아니에요. 다른 남자가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목소리에는 술 냄새가 났고 눈빛이 불순했습니다. 지원은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남자 3명 모두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원은 특수부대 중사였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지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중 하나가 지원의 손목을 잡으려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은 6달 전 한 여군의 악몽에서 시작됐어요. 새벽 4시 최지원은 또다시 차가운 땀에 젖어 잠에서 깼습니다. 같은 꿈이었어요. 산악훈련장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꿈.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며 사라져가는 한 남자의 모습. 지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33살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특임단 중사. 남성 중심의 부대에서 매일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 모습은 달랐어요.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가, 떨리는 손끝. 6달 전 그 사고 이후로 지원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너졌다고 해야겠죠. 박윤재 상병. 25살의 성실하고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산악훈련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사태에서 지원과 함께 있었죠. 그때 윤재는 지원을 밀어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지원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외치면서요. 그리고 바위 더미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지원은 그 순간을 매일 되새겼어요. 왜 자신이 살아남았을까? 왜 윤재가 자신을 구해야 했을까? 자신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영웅적인 구조작전이라고 치켜세웠어요. 동료들은 지원을 위로했고 상관들은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지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그래서 지원은 매일 밤 한강으로 갔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조명이 희미하고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 거기서 지원은 혼자 걸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마치 자신을 벌주는 것처럼 매일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었습니다. 지원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윤재의 마지막 표정을, 윤재가 외쳤던 말을, 윤재의 따뜻했던 미소를,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죄라고 느꼈습니다. 오늘도 지원은 부대 업무를 마치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받은 편지 때문이었어요. 짧은 한 줄짜리 편지. 하지만 지원의 마음을 매일 찌르는 문장이었습니다. 당신만 살아남았네요. 보낸 이는 박윤재의 어머니였습니다. 며칠 전 아침 지원은 부대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얇고 작은 봉투였지만 지원의 손에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발신일란에는 박윤재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한참 동안 편지를 들여다봤어요.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윤재의 유가족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 원망의 말일까? 아니면 감사의 인사일까? 어떤 내용이든 지원에게는 견디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결국 지원은 편지를 열었어요.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당신만 살아남았네요.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지원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어요. 지원은 편지를 접었다가 펼쳤다가 반복했습니다. 윤재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소중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지원의 생존은 견디기 힘든 현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죽고 당신이 살았느냐는 질문. 지원 스스로도 매일 자신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지원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윤재 어머니의 편지는 지원의 죄책감을 몇 배로 키웠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은 지원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부대에서의 일상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윤재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고 훈련 중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상관들은 지원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요. 트라우마 상담을 권했지만 지원은 거부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원이 느끼는 건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었으니까요. 왜 자신이 살고 윤재가 죽어야 했는지, 자신에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는 상담사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혼자 견뎌내려고 했어요. 매일 밤 한강을 걷는 것도 그런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어둠 속에서 지원은 자신을 벌했어요. 추위에 떨며 걷고 외로움에 시달리며 걷고 죄책감에 짓눌려 걷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고통받으면 윤재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죄책감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윤재의 얼굴도 점점 선명해졌어요. 꿈에서 만나는 윤재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원은 그 미소를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은 윤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자신 때문에 윤재가 죽었다고, 자신이 대신 죽었어야 한다고. 하지만 윤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지원의 사과를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은 홀로 죄책감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고통을, 아무도 나눠 가져주지 않는 슬픔을. 지원은 점점 세상에서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원은 밤 11시쯤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군복을 벗고 간단한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었어요.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운동화. 딱히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군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한강 고가도로 아래는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사람의 발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원에게는 그런 적막함이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지원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도 평소와 같았고 마음도 평소와 같이 무거웠어요. 윤재 생각, 윤재 어머니의 편지, 자신의 죄책감. 늘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지원이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지원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발소리였거든요. 지원이 고개를 돌리자 남자 3명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는데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원은 걸음을 빨리 했지만 남자들도 속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곧 지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혼자 걷기엔 너무 멋지네요. 남자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목소리에 술 냄새가 났고 눈빛이 불순했습니다. 군복 벗으면 그냥 여자 아니에요. 다른 남자가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지원은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남자 3명 모두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원은 특수부대 중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았고 실전 경험도 있었어요. 그 손 놓으세요. 지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명이 지원의 손목을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남자의 팔을 꺾었고 동시에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두 명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원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무술 동작이 아니라 실전에서 적을 무력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야, 이 여자 뭐야? 남자들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지원은 이미 다음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한 명이었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공격자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최지원 중사 맞죠? 남자가 지원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런 곳에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당신은 누구죠?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30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원을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형이 죽었습니다. 남자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당신 이름이 사고 보고서에 있었고, 난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원은 남자의 말을 듣고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말, 사고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는 말.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원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당신 형이 설마.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윤재 상병. 제 형입니다. 남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박강우라고 합니다. 지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윤재의 동생이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서 말이에요. 강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윤재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형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따뜻했던 눈빛과 달리 강우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지원은 강우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려는 걸까? 어떤 목적이든 지원에게는 두려웠어요. 윤재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지원에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저는 지원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강우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죠. 할 말이 많습니다. 강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까 쓰러진 남자들은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원과 강우는 고가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카페로 향했어요. 이미 문 닫을 시간이었지만 강우가 사정해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약간의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원은 강우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윤재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어딘가 순수한 면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슬픔과 분노로 인해 그 순수함이 비틀려 보였습니다. 형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주고 어머니를 챙기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그랬을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고. 지원은 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훈련 중에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겼고 자신의 안전보다 팀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 가장이었어요.
강우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이 어머니와 저를 돌봐야 했거든요. 중학생이었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고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면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죠. 강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제 학비 벌려고요. 정작 형 자신은 대학도 못 갔으면서 말이에요. 지원은 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재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됐어요. 부대에서 보던 성실하고 따뜻한 모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이 군대 가기 전날 저한테 말했어요. 강우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형이 없어도 잘 살아야 한다고. 그때는 그냥 군대 가는 거라서 그런 말하는 줄 알았는데 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런 형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산악훈련 중 사고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불운한 사고였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더라고요. 지원은 강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유가족의 마음을 말이에요. 군에서 온 장교는 형식적으로만 설명했어요. 강우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영웅적인 죽음이었다고, 국가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형이 필요했어요. 왜 형이 죽어야 했는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신 이름만 있었어요. 강우가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지원 중사. 형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 그래서 저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지원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고 당일의 상황을, 윤재가 자신을 구하려다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강우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왜 형은 죽고 당신은 살았을까? 당신이 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원은 강우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당신을 직접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강우가 지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형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자책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그날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세요. 강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저는 형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산악훈련장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말이에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훈련이었어요. 지원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재 상병과 저는 팀을 이뤄서 산악 지형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특별히 위험해 보이는 구간도 없었어요. 강우는 지원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었어요. 형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재 상병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임무 중에도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챙겨주고 위험한 구간에서는 항상 앞장서서 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당연해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원이 말하는 윤재의 모습이 자신이 알던 형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사고는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위쪽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돌들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원은 그날의 공포를 다시 느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순간을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요. 지원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재 상병이 저를 밀어냈어요. 강하게, 정말 강하게 밀어서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강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형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재 상병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제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바위 더미에 매몰됐습니다. 카페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강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원은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윤재 상병을 구하려고 했어요. 지원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바위들을 치우고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윤재 상병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형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죽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신보다 어린 후배를 구하려다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생각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제가 살아남았을까? 윤재 상병이 대신 죽어야 했을까? 제가 더 빨리 반응했다면, 더 용감했다면 윤재 상병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달 동안 혼자 견뎌온 죄책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우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녹음기였어요. 이건 형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에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의 군장 속에서 나왔는데 전 아직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무서웠거든요. 형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게. 지원은 녹음기를 보며 놀랐어요. 윤재가 그런 걸 남겼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같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우가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형의 마지막 말을 들을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강우의 손이 녹음기 재생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몇 달 동안 들을 용기를 내지 못했던 형의 목소리를 이제 듣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재가 무슨 말을 남겼을지, 자신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이 녹음기는 형이 죽기 전날 밤에 녹음한 거예요.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형이 가끔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녹음하곤 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나 고민이 있을 때 말이에요. 지원은 그런 윤재의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윤재의 모습을 말이에요. 군에서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어요. 강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우야. 윤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아있을 때 그대로의 목소리. 강우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오늘 훈련이 좀 힘들었어. 윤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산악 지형이 생각보다 험해서 다들 고생했거든. 하지만 팀원들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강우는 윤재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형이 얼마나 동료들을 걱정했는지,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는지가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번 훈련 끝나면 너랑 엄마랑 같이 밥 먹자. 윤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 꼭 휴가 나오면 가족 사진 찍고 싶다. 우리 셋이 함께 찍는 사진 말이야.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 강우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가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강우야, 너 요즘 사진 찍는 일 어째? 녹음기에서 윤재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찾아서 정말 기뻐. 형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웃고 사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강우는 형의 말을 들으며 더욱 울었어요. 형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응원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잘해드려. 윤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엄마가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던데 병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나 휴가 나오면 함께 갈게. 혹시 내가 없을 때는 내가 대신 모시고 가죠. 지원은 윤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걱정하는 윤재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조에 지원이라는 중사가 있어. 윤재의 말에 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윤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힘든 일 있으면 앞장서서 해결하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계급도 높은데 나한테 정말 잘해줘. 지원은 윤재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자신은 윤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오히려 윤재가 자신보다 더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실수했을 때 조용히 도와주셨어. 윤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들은 모르게 제 뒤에서 정리해 주시고 저한테는 괜찮다고 웃어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조에 있어서 정말 든든해. 강우는 형이 지원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이 지원을 원망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윤재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 사람부터 살려줘. 지원이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강우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형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지원을 지키라는 것이었다니. 그런데 자신은 지금까지 지원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강우야. 윤재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울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약국에서 반창고 사다가 발라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강우는 그 기억을 떠올렸어요. 어릴 때 형이 해준 말을 말이에요. 아파도 금방 나을 거라고, 형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했던 말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윤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비록 내가 곁에 없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 강우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윤재의 목소리에 애정이 가득했어요. 나보다 더 착하고, 더 따뜻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야. 만약 내가 없어지더라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가야 해. 그리고 엄마 잘 돌봐드려. 내가 못다한 효도 내가 대신해줘. 녹음이 끝났어요. 카페 안에는 윤재의 목소리 여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우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형의 마지막 말을 듣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형이 그렇게 아끼던 사람을 자신이 원망하고 있었다니, 형이 마지막에 지키라고 당부한 사람을 자신이 괴롭히려 했다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강우가 지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형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전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지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윤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 상병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계급도 낮았지만 저보다 훨씬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을 제가 구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죄송해요. 강우는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형의 마음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했어요. 형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을 제가 괴롭히려 했다니.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할 뻔했어요. 지원은 강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소중한 형을 잃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만약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강우는 지원의 따뜻한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형이 왜 당신을 그렇게 아꼈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도 형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시네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윤재의 목소리가 남긴 감동과 깨달음을 각자의 마음에 새기면서 말이에요. 며칠 후 지원과 강우는 함께 산악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윤재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그곳으로 말이에요. 둘 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산골 마을을 지나 훈련장에 도착하는 길. 그 긴 여행 동안 두 사람은 윤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어요. 강우는 어릴 때 형과의 추억을 들려줬고 지원은 부대에서 윤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형이 중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다는 걸 알고는 직접 찾아온 적이 있어요. 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다고, 항상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원은 그런 윤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부대에서도 그랬거든요. 새로 온 후배가 적응 못하면 밤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 실수하면 대신 책임지려고 나서고요. 훈련장까지 가는 길에는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각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지원은 윤재의 녹음 내용을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자신을 지키라고 당부했다니.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죄책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였어요. 강우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형의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는 후회감이 동시에 들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바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짧은 철제 난간에는 낡은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가 그 자리네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재 상병이 저를 밀어내고 자신이 서 있던 곳이에요. 강우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형이 마지막에 서 있던 곳이라니, 그 자리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니. 정말 형다운 선택이었어요.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랬거든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원은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처음에는 작은 돌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쉽게 피할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큰 바위들이 쏟아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지원은 그날의 공포를 다시 느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순간을 말이에요. 그때 윤재 상병이 제 팔을 잡더니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어요. 정말 강하게 온 힘을 다해서요. 저는 그 힘에 밀려서 바위에서 멀어질 수 있었지만 윤재 상병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강우는 형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재 상병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제가 먼저 가라고 외쳤어요. 그 목소리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여기서 윤재 상병이, 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회색 바람막이를 입은 중년 여인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원과 강우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인은 천천히 다가와서 두 사람 앞에 섰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지원 중사시죠.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지원은 여인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녹음기 속 윤재의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를 잘 돌봐달라던 윤재의 부탁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윤재 어머니이신가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우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우야, 여기서 뭐하니? 강우는 어머니를 보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몇 달 동안 형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어머니를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강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형 일로 엄마한테 신경 못 써드렸어요. 혼자서만 괴로워하고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윤재 어머니는 강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지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 아들의 목소리였군요. 어머니가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강우가 집에 와서 녹음기를 들려줬어요.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 윤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머니는 꽃다발을 바위 아래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흰 국화꽃이었는데 윤재가 생전에 좋아했던 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 아들만 죽었을까? 왜 다른 사람은 살고 내 아들은 죽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어요. 지원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어떤 심정일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신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살아남았다고 쓴 그 편지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도 후회했어요.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서요. 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살리지 못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강우가 녹음기를 들려주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젠 와야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지원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아이 어릴 때부터 새벽에 눈 뜨면 제 방부터 들여다봤어요. 제가 아프면 혼자서 죽을 끓여주고 밤 늦게 먹으면 혼자 상 차려주던 아이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까 용돈 모아서 파스를 사다 주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대신
제가 좋아하는 들꽃을 꺾어다 주었어요. 그런 아이가 군대에서도 그렇게 살았겠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일은 뒤로 미루고. 어머니는 윤재가 죽은 바위를 바라봤어요. 그런 아이가 당신을 지켰다는 게 이제서야 조금은 이해돼요. 어머니가 지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을 원망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다니. 윤재의 어머니가 베푸는 용서는 지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지원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윤재 상병을 구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살아남아서 정말 죄송해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지원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윤재가 사망했던 바위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윤재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거든요. 남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먼저 나서고 당신을 구한 것도 그 아이에게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강우는 어머니와 지원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형이 원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 말이에요. 저희가 윤재를 대신해서 잘 살아갈게요. 지원이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윤재 상병이 보여준 따뜻함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드릴게요. 그것이 윤재 상병에 대한 가장 좋은 기억 방법일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윤재를 위해 묵념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윤재의 사랑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었거든요. 윤재 어머니와의 만남이 끝난 후 지원은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윤재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윤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강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 이제는 슬픔보다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렇게 아꼈던 지원을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산악 훈련장에서 돌아온 후 지원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6달 동안 매일 밤 꾸던 악몽이 사라졌어요. 대신 윤재가 미소 짓는 꿈을 꿨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윤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잘했다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하는 따뜻한 목소리를 말이에요. 며칠 후 지원은 다시 한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우가 함께였거든요. 예전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며 걷는 게 아니라 윤재를 기억하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강변을 걸으며 윤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우는 어릴 때 형과의 추억을 들려줬고 지원은 부대에서 윤재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형이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저한테 편지를 써준 적이 있어요. 강우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형이 항상 강우를 응원하고 있다고 썼어요. 그때는 그냥 형다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소중한 메시지였어요.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재 상병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부대에서도 힘든 훈련이 있을 때마다 동료들을 격려해줬어요. 저도 많이 힘이 됐거든요. 만약 제가 윤재 상병처럼 살 수 있다면 좋겠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우는 지원의 말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이 당신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도 형처럼 좋은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은 윤재가 사망했던 지점에서 가져온 작은 돌멩이를 강물에 던졌어요.
윤재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제 윤재는 정말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지원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는 게 아니라 다르게 기억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슬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파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바랐을 거예요. 그날 이후 지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대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고 후배들을 윤재처럼 따뜻하게 챙겼습니다. 새로운 신병이 적응 못할 때는 밤늦게까지 함께 이야기해주고 훈련에서 실수한 동료가 있으면 격려해줬어요. 동료들은 지원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고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됐거든요. 지원 중사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후배 중 하나가 지원에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저희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이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강우는 사진작가로서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형의 기억을 담은 사진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습들, 동료를 챙기는 따뜻한 순간들. 그런 사진들을 통해 윤재의 정신을 전하고 싶었어요. 형이 보여준 따뜻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강우가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전 제목도 정했어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라고요. 형이 당신을 지켰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요. 두 사람은 가끔 만나서 윤재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윤재 어머니를 함께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윤재 어머니는 지원과 강우가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어요.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윤재가 두 사람을 이어준 거라고, 그래서 윤재가 죽은 게 완전히 헛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지원은 윤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무겁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윤재 상병, 안녕하세요. 지원이 무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걸 후회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윤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무덤에 흰 국화꽃을 놓고 돌아섰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부대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어요. 신병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직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군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었어요. 지원은 그 임무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윤재가 보여준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교육 시간에 지원은 신병들에게 말했어요. 군대 생활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하세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신병들은 지원의 따뜻한 말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정한 교관이었거든요. 지원은 윤재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리고 매번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윤재 상병이 원했던 일일 거라고 말이에요. 강우도 점점 밝아졌어요. 형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형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진전 준비도 잘 진행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줬어요. 특히 군인 가족들이 많이 찾아와 형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또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심은 때로 시간이 지나서야 들리죠.
윤재의 진심은 6달이 지나서야 전해졌지만 그 진심은 지원과 강우, 그리고 윤재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윤재를 그리워하지만 아파하지 않아요. 대신 윤재가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윤재가 진짜로 원했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원은 알았어요. 자신이 살아남은 이유를, 윤재가 자신을 구한 이유를 말이에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재의 사랑을 받은 만큼 이제는 지원이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차례였어요. 그리고 강우도 형의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윤재는 죽었지만 윤재의 사랑은 계속 살아있어요. 지원과 강우, 그리고 윤재 어머니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윤재의 사랑은 계속 전해질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원함이고 진정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보여준 사랑이 다른 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윤재가 지원과 강우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